자, 안녕하세요. 네, 출석 확인부터 하고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진행해 볼게요. 출석하는 동안은 녹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멈춰 놓읍시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이 2월 10일이고요. 수업 2일차입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들의 개요를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개발에서 이제 어떤 그 직무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고, 그 직무들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과목들로 접근을 할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과목으로 그래도 좀 눈에 바로바로 뭔가 만들고 있다라는 결과물이 보일 수 있는 과목부터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과목을 이제 HTML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HTML이라고 하는 형태로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HTML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어제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이에요. 일반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를 HTML로 바꿔요. 일반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는 기본이 txt였죠. 이렇게 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을 통해서 그 실행이 됩니다. 근데 확장자를 HTML로 변경하게 되면은, 이 확장자를 HTML로 변경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했을 때 웹 브라우저, 크롬이나 뭐 엣지 브라우저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었죠. 자, 근데 이 메모장에서 우리가 엔터 친 거, 엔터를 입력한 이유는 줄바꿈을 한 거죠. 근데 이 엔터키 쳐서 줄바꿈한 게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표현이 됐나요? 표현 안 돼요. 메모장에서 엔터키 쳐서 줄바꿈한 게 웹브라우저로 봤을 때는 그 화면상에 표현이 안 됐어요. 대신에 우리가 어제 H1 뭐 이런 걸로 이제 내용을 감쌌는데, 이때 글자가 좀 커지면서 줄바꿈 같은 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정형화된 형식의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부르고요.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한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웹페이지 파일은 결국은 메모장 파일이 이렇게 확장자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했었던 게 이제 HTML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사실 결과물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았죠. 그냥 글자가 좀 커졌다, 그거밖에 안 보였죠. 자, HTML은 이제 하나의 골격, CSS는 거기에 옷을 입히는 거라 그랬고요. 디자인을 입히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을 입혀요. 그래서 웹페이지 하나를 작성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이렇게 같이 엉킵니다.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세 가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엉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총동원을 시켜서 웹페이지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우리가 준수해야 될 점은요, 웹 접근성이라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된대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웹 접근성.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멘틱 웹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시멘틱 웹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웹 표준이라는 것을 준수해야 된대요. HTML 관련된 책을 보면은 항상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간단하게 봅시다. 좀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화면 지울게요. 어차피 녹화 지금 다 되고 있으니까요. 필기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녹화된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은 정보 접근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나 모든 기기가. 사람하고 기기. 기계 같은 경우는 좀 차라리 쉬워요. 쉽게 말하면 PC하고 스마트폰. 어떤 걸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던 간에 내용을 열람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실 코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건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사람은 정상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적기가 조금 애매한 거니까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 포함이 돼요. 아니,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웹브라우저로 웹서핑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크린 리더는요, 컴퓨터의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라고 나오네요. TTS라고 부르는 기술인데, 텍스트 투 스피치예요. 텍스트라는 게 문장이라고 그랬죠. 문장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 문장을 소프트웨어가 읽어서 사운드로 출력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글자일까요? 그림일까요? 구글 로고 같은 거. 네, 이건 그림이에요. 이런 거는 스크린 리더가 읽지를 못해요. 근데 웹사이트를 이쁘게 만들려면 이런 그림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스크린 리더는 그 사이트를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크린 리더는요, 화면상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원래 소스코드 안에 문장이 숨겨져 있기만 하면 돼요. 굳이 표시가 안 돼도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걸 꺼냈어요. 요 네이버라고 하는 로고 옆에 보면은 네이버라고 조그맣게 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는 이걸 읽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코딩을 하지 않으면은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보고 싶은데 도저히 스크린 리더가 그 사이트를 해석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1차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 수정 권고가 들어가요. 안 고쳐도 돼요. 귀찮고 힘들면 안 고쳐도 돼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신 당사자가 2차 신고를 하겠죠. 2차 신고를 하면은
대표이사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3천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는 웹페이지가 신고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회사 가서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간단해요. 그냥 저런 거 무시하시면은 언젠가는 벌 받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퇴사하면서 신고해도 되고. 자, 자, 이런 그 웹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 시멘틱 웹이라는 게 뭐냐면, 시멘틱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미 있는 문서예요. 근데 세상에 의미 없는 문서가 어딨어? 이것도 읽어서 뜻을 패가하면은 그 뜻을 다 해석하면은 그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류의 그 의미 있는 문서가 아니라,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이제 뉴스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PC용 브라우저에선 조금 보여지지가 않는데, 자, 이게 지금 아이폰 웹브라우저인데요. 아이폰으로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화면을 보죠. 이런 화면을 보죠. 근데 여기서 웹브라우저 주소 옆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웹페이지를 아이폰이 이렇게 재구성을 해줘요. 제목, 그 다음에 내용만 이렇게 딱 뽑아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이 이런 광고라던가 메뉴, 뭐 이런 좋아요 버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걷어냈을까요? 아이폰이 뭐 인공지능도 아니고. 자, 어제 우리가 작성했었던 코드를 보면은 H1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H1이라고 하는 게 헤드라인 1이라고 해서 제목을 의미하는 거.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은 제목이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아,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록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제목의 용도로 쓰인 문장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내용은 그 문장의 뜻이 아니라 문장의 목적이에요. 사용 용도. 이게 본문인지 제목인지 메뉴인지 배너인지 그런 그 문장이 사용된 용도를 판단하게 하는 게 시멘틱 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문장을 그렇게 감싸신 게 그 용도를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 걸 HTML 태그라고 해요. 자, HTML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그 학자들이 논문 같은 거 쓰려고 만든 언어예요. 여러분들도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감싸죠. 형광펜 같은 걸 이렇게 쭉 칠하죠. 이거를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여기에 메모장에다 대놓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줘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죠. 여기에 형광펜을 어떻게 칠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요.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이렇게 하면 이거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으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칠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 이제 또 이렇게 돼지꼬리 딱 치고서 뭐 중요, 이런 식으로 말머리를 달죠. 이런 걸 표현하려고 이런 말머리를 이 괄호 안에다 적은 거예요. 중요, 여기도 중요, 이렇게. 이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말머리 단 거를 표현한 겁니다. 이런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진 단위를 태그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안이 된 건데 규칙만 있었지 어떤 약속된 형식은 없었어요. 시작 블록, 끝 블록, 시작과 끝, 그리고 말머리를 이 안에다 적어 놓는다. 이 규칙만 있었지 어떤 정해진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 말머리는 그냥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막 적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규칙을 놓고 보니까 몇몇 그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모여갖고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다가 들어갈 내용을 우리끼리 사전에 약속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A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B라고 적혀 있다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C라고 적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만듭니다. 어떤 그 학술 그룹이라든지 회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모임을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그 학술이나 뭐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몇 군데가 모이는 일종의 동호회 같은 거예요. 근데 웹상에서 사용되는 규칙을 만들자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 이게 인터넷이죠. 월드 와이드 컨소시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W 3개 컨소시엄, 크게 이렇게 불러요. 얘네가 그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기술의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가 됐어요. 지금 몰라도 돼요 이거. 근데 알면은 그 최소한 포말 같은 거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걔네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규칙을 정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 태그를 적으면은 거기에 어떤 효과를 줘서 문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게 웹브라우저예요. 자, 결국은 HTML 태그를 강조할 목적에 맞게 사용해서 기계, 즉 소프트웨어죠.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그 문장의 용도를 이해할 수 있게 의미를 부여한 거를 시멘틱 웹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제처럼 그 H1이 제목의 용도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요. 뭐뭐뭐뭐뭐 라고 읽은 다음에 조금 이따 뒤에다가 제목 이렇게 덧붙여요, 말을. 그런 식으로 용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멘틱 웹이라는 거는 기계가
문장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게 문장의 의미를 부여한 형태예요. 그래서 시멘틱 웹의 예시라는 걸 볼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웹페이지를 이제 2개를 전달했는데요. 시멘틱 웹의 예시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는 파일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코드 내용을 지금 봐봤자 아직 진도 안 나간 거고요. 그냥 일단 실행만 한 번씩 시켜보자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실행하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쵸?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얘는 제목이죠. 딱 봐도.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떤 그 목록이죠. 1, 2, 3번에서 꾸민 거. 옆에서 똑같죠. 사람이 봤을 때는 생긴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코드의 디자인을 입힌 거예요. 디자인을 벗겨볼게요. 지워서. 그리고 페이지를 각각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요거 눌러서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다 생긴 게 똑같죠? 근데 얘는 디자인을 벗기면 그 HTML 태그라는 거를 용도에 맞게 썼기 때문에 디자인을 걷어내도 생긴 걸로 구별이 확 되죠. 이게 시멘틱 웹이에요. 왼쪽 거는 기계가 읽었을 때는 문장의 수준이 전부 똑같기 때문에 다 본문으로 쳐요. 근데 오른쪽 거는 얘는 확실히 제목, 이게 앞에 땡땡이들 있으니까 얘는 목록,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시멘틱 웹. 시멘틱을 준수한 웹이 오른쪽이고 시멘틱을 지키지 않은 게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무조건 똑같이 보인다고 해서 걔가 항상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웹표준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똑같이 접근을 하려면, 특히 앞을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리더, 이런 어떤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기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기계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틱 웹이라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시멘틱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웹 표준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올바른 시멘틱 웹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되는 제작 기법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웹 표준을 준수하면은 기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은 형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접근성이 확보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업 방법은 HTML로 골격 구성, CSS 디자인, 자바스크립트로 동작 구현, 이렇게 됩니다. 요게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왜냐면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플로러하고 그 나머지 브라우저들 간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익스플로러는 거의 배제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공서 같은 데에서 제작되는 웹사이트들은 익스플로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취업하셨을 때 우리 회사는 익스플로러도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그게 작업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옛날에 웹페이지 만드셨던 분들은 진짜 장인이었어요. 똑같은
똑같은 작업을 3번, 4번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익스플로러 작업이 진짜 싫은 게 버전마다 결과가 다 틀려요. 익스플로러 7, 8, 9, 10, 11마다 결과가 다 달라서 그걸 다 일일이 맞춰야 돼요. 페이지 하나 만들고 테스트하려면은 최소한 윈도우 5개는 있어야 돼요. 버전별로. 진짜 장인정신이 심했어요. 그분들.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자, HTML.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페이지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을 만드는 언어고요. 특정 단어나 문장을 태그라는 형식으로 강조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형광펜으로 칠한 것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태그는 시각적 효과를 정의하기 위해서 속성과 값이라는 걸 갖습니다. 속성 이퀄 값, 속성 이퀄 값 이런 식으로요. 이 태그가 꼬리 타입 말머리단 그런 거고요. 얘네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특성들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 HTML의 특성은요. 모든 태그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별됩니다.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되고요. 그 태그에는 시각적 효과를 의미하는 속성들이 명시되기도 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넣고 말고 하는 거예요. 자, 끝 태그는 슬래시가 반드시 표시돼야 돼요. 가끔 가다가 끝 태그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시작 태그 마지막에 슬래시를 이렇게 명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HTML 태그는 내용을 강조할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별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미션은 그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자, H1은 제목, 헤드라인 1이에요. 그 다음에 P, 이거는 본문. 이런 식으로 종류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코딩을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요. 나 외우는 거 못하는데 외우기 싫은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면은 이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HTML이라고 하는 게 HTML하고 CSS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로 치면은 한 학기 수업 분량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의 압축 농도가 되게 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딩이라고 하면은 다들 뭔가 창의력이 많이 발휘되어야만 하는 분야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창의력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 다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작품이 나와요. 일단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진짜로요. 자, 그래서 이제 HTML이라고 하는 분리유는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라는 거는 내용을 작성하는데 전부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에러예요. 여러분들 가끔 뭐 스마트폰 앱 쓰다가 앱이 갑자기 뻗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런 상황이 다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HTML은 화면상의 디자인이 일그러지는 걸로 에러가 나요. 자,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줄, 괄호하고 느낌표, 독 타입, 도큐멘트 타입, 문서 종류는 HTML이다. 이게 HTML5라고 하는 버전 선언이에요. 크게 DTD 선언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 줄만 해도 사실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익스플로러가 난무하던 시절에는 익스플로러가 많이 활개를 치던 그 시절에는 이랬어요. 이게 이제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단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기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편해진 건데. 이거를 외우는 데 있어서 스펠링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엔가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할 만한 샘플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어도 돼요. 근데 대신에 내가 그거 어디다 해놨더라? 뒤적뒤적 찾는데 10분 20분 걸 그런 건 아니고 즉각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태그는 항상 시작과 끝이 나눠진다 그랬죠? HTML이라고 하는 시작 태그와 HTML이라고 하는 끝 태그. 자, 요 영역이 전체 웹페이지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에 속성 들어갔죠? 랭코, 랭귀지는 KU. 한국어 웹사이트란 뜻이에요. 이거 안 잡아주면은 왜 가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걸로 웹서핑하면 영어 사이트인데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까? 그 말풍선 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안 잡아주면 그래요. 자, 헤드하고 바디라는 게 있는데 헤드는 이 웹페이지의 특성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바디는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헤드 안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전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메타 캐릭터셋 UTF-8이라고 하는 건데 이 캐릭터셋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요 문장을 통째로 다국어를 지원하는 옵션이 UTF-8이에요. 언어 특성을 명시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좀 길죠. 이거는 저도 길어서 맨날 복사해서 쓰는데요. 어디서 복사하냐면은 m.naver.com 하면은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가 나와요. m.naver.com 웹사이트 화면 이렇게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웹페이지를 만든 HTML 코드가 다 노출이 됩니다. 어디 볼 수 있으면 봐봐 라는 식이에요. 왜냐면 우리 거 어려우니까 함부로 못 볼 거라면서 자신 있다 이거지. 웹페이지는 소스 코드를 숨기지를 못해요.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라인이 있죠. 메타, 네임은 뷰포트, 컨텐트, 위드스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요 라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뷰포트라고 하는 옵션이 뭐냐면요. 화면에 보이는 특성인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용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더니 사이트가 되게 조그맣게 축소돼서 나오는 경우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봤다고 끄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네요. 모바일 브라우저 이거는 이해하려면 얘기가 조금 길겠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건 저도 요거는 맨날 제가 직접 코딩하는 건 아니고 네이버 가서 코드북이 하고 복사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여기 브라우저 여기 제목에 표시되는 요 제목 있죠? 탭 제목. 여기에 표시되는 제목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성문은 소스 코드 내에 작성되는 설명문이에요. 필기 내용인 거죠. 주성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괄호, 느낌표, 빼기 2개. 그 다음에 이 안에 필기 내용이 들어가고요. 빼기 2개, 괄호 닫기. 이렇게 해서 필기 영역을 끝내요. 요 사이는 줄바꿈이나 그런 거 아무거나 다 해도 되고요. 요 안은 브라우저가 설명문으로 인식해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헤드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웹페이지의 기본 특성을 설정하는 거고 바디 안에 들어가는 게 웹브라우저에 보여질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샘플 코드고요. 이 샘플 코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드렸을 거예요. 네. 예제 소스는 항상 이렇게 이미지 파일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거 보시고 실습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대로 작성하셔서 더블 클릭을 하면 브라우저로 뜨는데 웹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부분은 딱 요것만 보여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브라우저로 확인했을 때 어떤 뭐 대단한 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딱 hello html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나오고 끝날 텐데, 하나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요 타이틀, 이게 여기 제목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얘는 웹페이지 화면에 표시된다는 거. 네, 뭐이 정도로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모든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예제들은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여기만 내용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이 코드 샘플 자체가 여기는 앞으로 맨날 똑같으니까 여기 이 부분들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다 라고 전제하고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시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파일을 잘 작성해 놓으면은 앞으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기본 틀 잡아놓고 여기 요 가운데 부분만 실습을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오늘 이거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후 다른 예제들은 오늘 요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습을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료도 그렇게 배포될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배포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코딩 돼 있겠지라고 전제하고 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지금 7시 50분인데요. 8시까지 휴식하시고, 그래도 요거 첫날이니까 좀 작성하는데 좀 시간 좀 여유 있게 15분 정도 할애해 볼게요. 15분 동안 요거 할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비주얼 스튜디오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다음 교시에 이제 밑에 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작성에 도움되는 뭐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어저께 제가 그 학생 포트폴리오라고 그 보여드렸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지난달 26일에 종강했어요. 1월 26일 설 연휴 바로 전날 종강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과정 끝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 어저께 그 포트폴리오 들고 가서 취업했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스타벅스 쿠폰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이제 성취를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늘어날수록 저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는 어떤 증인들이 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제 모토는 하나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어디 가서 쪽팔리기만 되지 말자예요. 저도 제 이름 걸고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그러면 8시 15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 자, 요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새 파일 만들 때 어제는 메모장을 거쳐서 만들어서 조금 이제 그 방법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요거 얘기 잘 들어주세요. 어저께 여러분들 HTML에 대해서 작업 폴더 만드셨죠? 1번 HTML, CSS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매일 드리는 그
폴더, 아니 파일, 수업 자료요. 오늘 드린 수업 자료 이름이 1-html 기본 구조였어요. 그 파일 이름으로 안에 폴더를 만드세요. 단원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단원별로 폴더가 이렇게 쭉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폴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01 HTML 기본 구조라고 파일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폴더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그 폴더 열어놓고 이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그러면 여기 파일 이름만 잡아주면 돼요. 뭐뭐뭐뭐 확장 작곡 주세요. HTML. 열어놓고 작성하면 됩니다. 삭제. 자,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뭐뭐뭐뭐.html 이라고 만들면은 파일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여기 이미지 파일 있죠? 요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실습 파일 이름이에요. 이제 그림 파일로 이 코드 드렸어요. 확장자가 png인 그림 파일로 이제 샘플 코드를 드리는데 그 그림 파일이랑 이름이 똑같은 HTML 파일을 새로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1번 폴더가 있고 오늘 제가 드린 파일의 이름이 01-html 기본 구조였다고요. 그 파일 이름대로 폴더를 만드세요. 01-html 기본 구조 이렇게 폴더를 만드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HTML 기본 구조.png라고 하는 그림 파일이 있어요. 확장자가 png인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코드를 담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파일 만드시고 파일 이름은 HTML 기본 구조 확장자 꼭 넣어주셔야 돼요. HTML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HTML 파일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렇게 HTML 만들고 HTML 헤드 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따가 봐요. 자, 작성 다 되셨나요? 자, HTML은 작성하면서 뭐 에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작성하다가 실수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그냥 브라우저가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딘가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도 화면상에 어떤 에러라는 내용이 표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찾기가 사실 좀 수월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어쨌건 이제 이 내용을 기본 틀로 잡고 이제 앞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그 작성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그 확장팩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좀 깔아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아이콘들 중에 맨 밑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설정이라고 있고요. 영문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세팅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은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 톱니바퀴 아이콘 중에 맨 밑에 톱니바퀴 누르고 그 하위에 있는 것 중에 설정, 영어로는 세팅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설정들인데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급하게 설정할 거는 아마 여기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글자가 좀 작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글꼴 크기, 폰트 사이즈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만지면은 글자 크기가 바뀌어요. 저는 보통 한 16에서 18 정도 놓고 쓰는데요.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면서 좀 적절하다 싶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화면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24 정도 놓고 쓸게요. 큼지막해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은 까맣고 글자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톱니바퀴 누르고요. 테마 밑에 색 테마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 색상 설정이 바뀌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뭐 저는 이제 빔 프로젝트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색상을 놓고 쓸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색상이 조금 촌스럽고 내 취향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색깔들이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재미 요소로요. 인터넷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테마라고 검색을 하시면 테마 혹은 테마 추천, 테마 베스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나와요. 저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테마 추천이라고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나와 있는 요 글을 갖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대체로 테마 이름하고 간단하게 색상 스크린샷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찾으시면 돼요. 쭉 보시면서 이거 좀 내 취향이랑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찾으시면 돼요. 자, 이름을 찾았다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가장 큰 특징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확장팩을 깔아서 그 기능을 점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한글판 이야기 하느라고 한번 보여드렸었죠. 여기서 검색한 테마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이거를 설치하시면 그 테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한 테마는 여기 테마 메뉴 밑에 색 테마로 들어가면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또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건 드라큘라라고 하는 테마예요. 드라큘라 오피셜이라고 하는 테마인데 약간 이제 보랏빛 도는 테마예요. 평상시 저는 이 테마를 많이 씁니다. 수업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를 켜야 되니까 흰 색깔로 많이 가지만 집에서는 이걸 써요. 자, 한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라는 게 있어요. 얘가 제일 유명해요.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라고 있는데 얘를 설치하시면 여기서 이제 파일 아이콘 테마 선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머터리얼 아이콘 테마를 선택을 하시면 파일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요. 요거는 그냥 한 가지 재미 요소니까. 다시 만약에 화면을 놓쳤으면 다시 톱니바퀴 누르고 테마 밑에 파일 아이콘 테마 요거 선택하시면 또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파일 아이콘 모양이 바뀌죠. 왼쪽에 보시면 파일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은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꾸며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저는 이게 진짜 심심할 때 하는 건데 파워 모드라고 검색하면 파워 모드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보고 결정하세요. 깔게요. 네, 얘를 깔고 나면 이제 왜 안 나와? 잠깐만요. Enable 파워 모드. 자, 일단은 키고 나서 얘기할게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몇 콤보인지 계속 나와요. 키보드 입력할 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입력 안 하면 이렇게 줄어들면은 콤보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다 보면 좀 정신이 없어요. 가끔 이제 열받을 때 집에서 헤비메탈 틀어놓고 이제 이걸로 코딩할 때도 있는데 보고 결정하세요. 자, 만약에 이걸 설치하셨다면 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명령어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부르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알파벳 P. 맥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 대신에 커맨드 키 누르시면 돼요. 자, 이걸 누르면 명령어 입력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파워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명령어들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파워 모드를 설치했다면은 파워라고 검색하시면 어네이블 파워 모드, 파워 모드 켜기. 엔터 치면 이제 그때부터 얘가 켜져요. 이제 안 쓸래 싶으면은 다시 명령어 모드 누르고 파워라고 검색하시면 디세이블 파워 모드, 파워 모드 끄기. 그리고 이제 꺼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교환을 보시면 이제 HTML 작성에 도움을 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몇 가지 그 확장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토 클로즈 태그는 지금 보니까 기본값으로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이. 이게 뭐냐면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에 짝을 이룬다 그랬죠, 항상. 그래서 태그를 작성하면은 종료 태그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이 오토 클로즈 태그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H1이라고 돼 있다가 여기 뭔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거를 고친다. 앞에 있는 걸 내가 뭔가 고친다. 그러면은 짝이 맞아야 되니까 뒤에 것도 고쳐줘야 되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두 번째 거부터 오토 리네임 태그. 오토 리네임 태그.
자,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올 때는 여기 12.2M 이게 다운로드 수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은 거를 고르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얘를 설치하면, 자, 설치가 다 됐죠?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앞에 거를 고치면 뒤에 게 같이 고쳐져요. 다시, 자, 얘를 지우고 이렇게 입력하면 뒤에 짝 맞춰지는 게 같이 고쳐져요. 조금 이제 손이 좀 덜 가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자, 칼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색상과 관련된 값을 나중에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설치할 때만 보시고 코드는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코드 따라 치느라고 설명 놓치는 게 더 큰일이에요. 아, 여기서는 안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네,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글자 색깔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뭐 깔려있나? 안 깔려있는데 예,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체적으로 앞에 색상을 보여주네요. 최신 버전이 기능이 좀 좋아졌구나. 자, 칼라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앞에만 봐도 이렇게 색상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칼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깔고 나면은 이렇게 문장 전체를 그 색깔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기능이에요. 문장 자체에 그 색깔을 이렇게 형광펜처럼 이렇게 칠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앞에 최신 버전은 지금 여기 예전 기준 비주얼 스튜디오 바로 이전 버전은 여기 앞에 이런 네모 박스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색깔을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칼라 하이라이트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얘는 조금 이제 설명이 좀 긴데요. 자,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애예요. 자, 얘를 깔아놓고 나면 자,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 블록 HTML 코드의 생김새는요. 이 태그 하나가 일종의 블록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블록 안에 HTML 블록 안에 헤드 블록과 바디 블록이 구성이 되고 이 안에 지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바디 안에 보면은 더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이 블록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탭키 같은 걸로 들여쓰기를 해서 블록의 이 수준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들여쓰기 하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들여쓰기 안 한다고 해서 화면 출력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아요. 이건 그냥 내가 보기에 이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그 코드 들여쓰기 같은 거 하기가 좀
잘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이거 잘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들여쓰기 안 하게 돼요. 어때요? 아까랑 비교해서 좀 알아보기 힘들지 않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포함 관계인지? 포함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들여쓰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프리티어를 깔고 나면 다시 명령창을 엽니다. 컨트롤 시프트 P,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검색하시면 문서 서식, 포맷 도큐멘트란 메뉴가 나와요. 자, 이걸 선택하고 실행을 하면, 자, 처음에는 기본 포매터를 구성하라고 해요.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구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프리티어 깔았죠. 그 프리티어를 선택해주면 들여쓰기와 그런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맞춰줘요. 자, 아까 이 상태였는데 포맷해갖고 들여쓰기 수준이 자동으로 맞춰진 거예요. 이게 들여쓰기 한 번 할 때마다 2칸씩 들여쓰기 할지 4칸씩 들여쓰기 할지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자, 다시 설정 메뉴 와서요. 잠시만요. 이게 설정 항목이 하도 많으니까. 이걸 못 찾겠다. 탭 사이즈, 이게 어디 2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설정을 못 찾고 있네요.
요건 지금 당장은 못 찾겠으니까 나중에 찾게 되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두 칸씩 들어가는 옵션이 있고 네 칸, 한 번에 네 칸씩 들어가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네 칸씩 들어가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네요. 자, 일단은 이게 줄정렬, 들여쓰기 자동 설정해주는 옵션이었고요. 자, 하이라이트 매칭 태그라고 하는 기능을 볼게요. 네, 요거거든요. 하이라이트 매칭 태그. 자, 얘를 설치하고 나면요. 자, HTML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제 어떤 태그를 선택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마침 태그를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줘요. 색깔로 이렇게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블록인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라이브 서버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도입할 단계가 아니니까요. 저거는 좀 시간을 두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아직 설치 그 할 것들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설치 마저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원 파일 전송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바로 시작하면 중간에 하다가 몇 분 안 하고 끊어야 되니까 일단 지금부터 55분부터 시작하기 좀 애매한데, 네, 시간 조금 여유 있게 씁시다. 자, 9시까지 쉬시고요. 이제 9시에 이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근데 마지막 교시는 실습 시간을 조금 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마무리하고 오늘 끝낼 거거든요. 남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가 9시에 봅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단톡방에 올린 그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HTML하고 CSS라고 하는 첫 번째 과목이잖아요.
관련돼서 이제 수업 목차예요. 그리고 SCSS라고 하는 게 이제 CSS랑 같이 묶여서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SCSS는 18번째 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과목의 전체 목차입니다. 단톡방에 올렸으니까요. 각자 갈무리 해 놓으시면 되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 단원 이름들 보시고 미리 폴더들 쭉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겠죠? 자, HTML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자들이 책 쓰려고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책을 쓰는데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단을 구성하고 그 문단 안에 문장을 집어넣고 표를 작성하고 참고 자료 같은 거, 동영상이나 음악, 이미지 같은 거를 삽입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가서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입력했을 때, 키보드로 입력했을 때 사용되는 기능을 이제 구성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디자인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입히기 시작한 게 CSS 쪽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각종 효과, 뭐 디자인을 입히는 그런 관련된 기능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뭐 마우스 클릭 같은 거에 어떤 반응은 없더라도 그럴싸한 웹페이지는 작성하는 게 가능해져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만나시게 될 연습 문제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페이지를 따라서 작업해 보세요가 이제 나중에 연습 문제 같은 걸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단 관련 요소입니다. 자, 말 그대로 문단을 나누는 건데요. 제목을 구성하고 본문을 작성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초반부는 크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재미는 없지만 내용이 그만큼 쉬워요. 자, 제목 쓸 때 지금 여기만 봐도 큰 제목 있고 중간 제목 있고 소제목 있죠. 이런 식으로 제목의 수준을 표시하는데 1수준부터 6수준까지 나눠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수준이 점점점 낮아져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 관련 요소에서 제목 관련된 거 여기 보시면은 H1부터 H6까지 쪼르륵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까지는 이제 주석은 제거하고요, 전체 코드 그냥 다 넣었어요. 오늘 실수는 이제까지는요.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 바디 안에 들어가는 것만 제시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목의 수준이 점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H1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 사이트의 로고 같은 거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웹사이트로 치면 가장 큰 수준의 제목은 그 사이트의 제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2수준부터는 페이지 제목, 그런 거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본문은요, P라고 하는 태그로 쓰입니다. 패러그래프 줄임말인데요. 자, 본문 안에 다른 본문을 중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잘 쓰이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2개 이상의 본문을 연속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이 두 번째 문단인데
문단 사이에는 약간의 여백이 형성이 돼요. 왜 우리 게시판에 글 같은 거 쓸 때 일부러 엔터키 2번 칠 때 있죠. 그런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문, 이제 블록히트라고 하는 건데요. 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베껴왔다라고 하면 가끔 이제 출처해서 어디에서 가져왔다 뭐 이렇게 표기할 때 있죠. 본문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용문으로 감싸진 부분은 약간의 들여쓰기가 형성이 돼요. 출처가 존재하는 형식의 문장을 구성할 때 쓰고요. 뭐 이 태그 안에는 다른 문단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본문 같은 거 여기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인용문은 오른쪽으로 약간의 들여쓰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증빙을 해보면, 자, P태그의 첫 번째 문단. 자, 문단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단 2개가 된 거예요. 네, 내용은 똑같지만. 자, 얘를 실행하면 문단하고 문단 사이에는 이렇게 약간의 들여쓰기가, 아니,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엔터키 2번 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트라고 하는 태그로 내용을 감싸면, 텍스트는 계속 똑같은 거 씁시다. 자, 코드를 수정하고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처가 있는 문단은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여쓰기가 만들어져요. 자, HTML은요, 줄바꿈, 띄어쓰기 이런 거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반응이 없죠. 왜냐면 줄바꿈이나 띄어쓰기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다 HTML 태그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줄바꿈을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단지 코드를 이쁘게 표시하려는 의도밖에 없어요. 자, 뭐 요 안에 h3 태그로 출처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작성하면은 여기 이렇게 제목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목록. 자, 목록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 없는 목록과 순서 있는 목록, unordered list, ordered list인데요. ULOL입니다. 이걸로 목록의 영역을 잡아요. 그 다음에 목록 영역 안에 항목들을 나열하는 게 리스트 아이템 줄여서 LI예요. 이 내용 영역 안에는 다른 태그들을 써서 독립적인 본문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잘 사용되진 않고요. UL 태그로 쓰면은 LI 태그의 요소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용이 있고요. OL 태그로 들어가면은 1,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돼요. 자, 그래서 뭐 H1에서 순서 있는 목록이라고 해놓고 UL UL 태그로 목록의 영역을 잡고 목록의 항목들은 LI 태그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자, 아이템이라고 해서 몇 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똑같이 잡읍시다. 자, 새로 고침하면 UL 태그는 순서 없는 목록이니까 이렇게 땡땡이들이 붙고요. 얘를 OL 태그로 바꿔주면
OL 태그로 바꿔주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넘버링이 되고요. 자, 요 항목 아래, 자, 코드 줄 바꿈 하는 거는 의미 없다 그랬죠? 자, 요 안에 목록을 또 만들고요. 다른 항목들을 넣으면요. 여기 한 군데 넣고 여기도 하나 또 넣어볼까요? 여기도 하나 또 넣고. 자, 여기 서브에도 또 하위 항목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 li 안에서 하나의 리스트 아이템 안에서 새로운 목록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록이 이런 식으로 서브 항목으로 들어가죠. 1, 2, 1-1, 2-1, 2-2, 5-1, 5-2, 5-2-1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OL이라고 돼 있는 애들을 전부 UL로 바꾸면 아까 번호가 나오는 형식이었죠? 땡땡이가 나오는 형식이었죠? 이렇게 바뀌고요. 땡땡이는 모양이 좀 보기 좋게 바뀌죠.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바깥에 거는 맨 바깥에 거는 OL. 그 다음에 서브는 전부 UL. 이 서브의 파이널로 되어 있는 건 다시 OL. 자, 시작 태그 바꾸면 끝 태그 꼭 같이 바꾸셔야 돼요. 자, 1, 2. 2에는 뭐 없고 5. 서브 항목 있고 서브 항목에 또다시 1, 2, 3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자, 요 파이널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지웠습니다. 자, 여기에 나중에 디자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 얘네를 이렇게 가로로 배치를 해요. 디자인을 입혀서. 네, 점점점에서 가로로 배치하고 만약에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다 그러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서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목록 정의 태그는 웹사이트 메뉴 구성할 때 무조건이에요.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죠. 덧글 같은 거 만들 때도 써요. 어쨌건 목록이니까. 덧글 목록, 상품 목록, 추천 목록. 어쨌건 목록이 들어가는 건 다 써요. 자, 이렇게 해서 UL, OL 그리고 li 태그 안에 또 새롭게 목록이 들어갈 수 있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요, 제목, 웹 접근성이란, 그 다음에 소제목, 그 다음에 본문, 적당히 내용 적고, 그리고 인용문으로 어떤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확인해 봤을 때, 자, 큰 제목, 소제목, 본문 1, 본문 2, 그리고 인용문, 어디서 뺏겨온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목록 정의. 자, 여기는 좀 심플하게 했어요. UL, 사이트 메뉴, 순서 없는 목록, 목록 앞에 점이 표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HR 태그는 화면상에 어떤 가로줄을 그어줍니다.
화면에 영역을 나눌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태그예요. 이거는 뭐 크게 임팩트는 없어서 제가 따로 페이퍼로 정리하진 않았어요. 보다시피 마침 태그가 없기 때문에 뒤에 슬래시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순서 있는 목록, 인기 순위. 그리고 세 번째 웹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목록 중첩해서 서브 목록 묶는 케이스. 아까 시연 한번 보여드렸죠? 네, 그런 것들을 코딩하는 겁니다. 자, 짝을 잘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태그 하나가 짝을 못 맞춰서 빠졌다. 뭐 어딘가에 좀 내용이 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 잘못 표시되는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짚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르면은 코드를 살펴보면서 일일이 대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타 안 나게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div라고 하는 태그가 쓰이는데요. 그 나눈다라는 게 그 디바이드인가 이거였나요? 뜻이 단어가 나누기 할 때 그 영어 단어 요걸 줄여서 앞에 세 글자만 따와요. 얘는 영역을 나누는데 실제로 우리가 웹사이트 보면은 웹사이트가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웹페이지 영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이렇게 상단에 로고 있고 메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본문 있고 아래쪽에 하단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그 자잘한 내용들 있죠. 하단 영역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이트는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자, 이때 이 상단 영역을 헤더라고 불러요. 머리 부분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푸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을 사이드바라고 부르고 가운데 본문 영역은 뭐 메인 혹은 바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화면을 배치하려면은 CSS라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HTML 단에서는 div라고 하는 태그를 써요.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무조건 div라는 태그를 써요. 개념적으로만 나누고요.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간격 없는 문단을 씁니다. 그러니까 div 태그가 있고 또 div 이렇게 하면 아까 p 태그 두 개 연속적으로 쓴 거 보여드렸죠. p 태그 두 개. 그럼 이렇게 문단이 구성되고 약간 여백 있고 또 문단이 생겼잖아요. 근데 div 태그를 연속적으로 쓰면은 이 문단이 안 생겨요. 이 간격이 안 생기고 그냥 문단만 나눠요. 이 div 태그는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영역이 가운데 영역이 또 있고 이 가운데 영역 안에 사이드바랑 바디 영역이 나눠지죠. 이것처럼 div 안에 div를 넣고 div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용도에 따라. 그리고 div 태그는 모든 종류의 HTML 태그를 자기 하위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div가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나중에 가면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div 태그가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 세분화된 거는 안 지키고요. 디테일하게 쓰진 않고 그냥 div 태그 하나로 다 대동단결 시키니까 여기 4번 요소는 지금은 뭐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각각의 우리가 지금까지 문단을 나누는 각각의 태그를 봤는데 각각의 태그에 어떤 고유한 기능이나 디자인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와 중첩되지 않는 값을 부여해야 돼요. 디자인을 입히려면 어떤 태그를 식별해야 되거든요. 그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 id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태그가 있다. 아까 봤었던 div 태그가 있다. 그리고 id라는 속성을 지정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 사이트의 로고를 위해서 쓰인 태그다라고 하면 여기에 용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넣어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HTML에서는 이 id 속성이 어떤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이 id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CSS나 자바스크립트랑 연계를 시킵니다. CSS는 디자인이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뼈대에다가 디자인을 입힐 때 이 디자인한테 id가 로고인한테 찾아가서 적용되라.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요.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때도 id가 로고인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떻게 동작을 시켜라.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전개되기 때문에 HTML 태그의 id라는 속성을 통해서 그 식별하기 위한 값을 부여합니다. 이 id에 적용되는 값은 고유한 값이어야 돼요. 다른 요소랑 중첩되면은 식별자의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밖의 내용, 화면상의 직선 긋기 아까 봤죠? HR. 자, 그 밖에 추가적으로요, 카피라이트 특수문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는 HTML에서 and copy 세미콜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표시돼요, 화면에. 자, 띄어쓰기나 줄바꿈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브라우저 상에선 띄어쓰기 한 칸으로만 나옵니다. 엔터키 아무리 많이 쳐봐야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띄어쓰기 한 칸일 뿐이에요. 자, 그럼 엔터키 같은 효과, 줄바꿈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BR 태그입니다. 이게 엔터키 한 번이에요. 줄바꿈 한 번. 띄어쓰기 특수문자는 띄어쓰기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다 그랬죠? 띄어쓰기 특수문자는 and mbsp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웹브라우저 상에서 띄어쓰기 하나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 쓰면은 띄어쓰기 여러 번 한 거 되겠죠. 자, 그래서 div 태그로 컨테이너, 사이트 전체 영역을 잡습니다. 사이트의 전체 내용을 정렬하거나 웹사이트 넓이를 설정하는 용도예요. 자, 이걸로 전체 영역을 잡고 전체 영역 안에 div 태그로 헤더, 내용 영역 컨텐트, 푸터라고 영역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능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고 그 안에 헤더, 컨텐트, 푸터 이렇게 3개 영역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내용 영역은 다시 사이드바와 메인으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디자인을 입혀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양분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HTML에서는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그냥 세로 문단으로만 구성이 될 거예요. 이 사이에 구분선 하나 그려줬고요. 자, 사이드바에는 아까 봤던 대로 메뉴를 위한 목록 정의 태그 제목 넣고요. 헤더 영역은 H1 태그로 사이트 로고 넣고요. 메인 영역에는 아까 했었던 그 문단 구성 코드를 메인 영역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영역이 잡히는 거죠. 여기에 나중에 디자인을 적용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시멘팅 요소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먼저 적응이 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5번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4번까지만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시멘팅 요소, 문장 요소, 그리고 표 그리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에는 이제 2번 단원의 4번 파일까지만 실습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이제 실습 남은 시간 진행하시고 마치시면 되고요. 분명한 거는 내가 눈으로 봐도 알겠다 싶은 것도 코딩이라는 거는 손가락에 먼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쳐보는 거랑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랑은 나중에 그게 누적됐을 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다고 생각되더라도 한 번쯤은 꼭 직접 타이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온라인 수업 중이신 분들은 이제 접속 끊으셔도 되고요. 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57습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